안녕하세요. 저는 철학하기를 좋아하는 소주입니다. 소주는 우리나라 술소주이기도 하고 또는 작은 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주라는 술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술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고 잠시 저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작은 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철학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철학하기란 비트겐슈타인에 의한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활동에는 몸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 언어로 하는 것도 있으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활동이다라는 말은 생각될 수 있는 것을 구분짓고 그로써 생각될 수 없는 것을 구분짓는 것이며 안으로부터 생각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생각될 수 없는 것을 한계짓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도대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철학하기에 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건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의 온전한 구성은 자성자도입니다. 선불교의 6조, 해능의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성이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는 스스로 자이며 성은 성품성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한자 뜻입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애매하게 사용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것을 힘, 능력, 성향, 경향성으로 이해합니다. 일체 있는 것들을 존재가 아닌 힘으로 볼 때 성을 포함하는 모든 말들은 쉽게 이해됩니다. 개성이라는 말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 힘입니다. 창조성은 창조하는 힘 또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성이라는 말 역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능력, 힘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자성이란 자기 자신에 내재하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도는 스스로 자해, 건널도입니다. 스스로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건너다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것이겠지요. 여기는 불만족스러운 자신, 괴로움으로 점철된 자신, 모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반면 저기는 만족스럽고 즐거우며 모르는 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여기는 지옥이자 절망적 현실이며 저기는 천당이자 극락이며 희망하는 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데 절대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건너가는 것을 자성자도라 합니다. 즉, 자신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울의 수심결 내용을 음미하면서 자성자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심결은 마음을 닦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인이 물었습니다. 저의 본분 상에 의거하건대 무엇이 비어있다는 것이며 무엇이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입니까? 진울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비어있으며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거늘 어찌 안으로 되돌이켜 비추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본분상에 의거하여 근본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대로 하여금 단박에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마음을 조촐히하여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르다고 반박하기도 하면서 갖가지 행위로 운전한다. 또한 말해보라. 필경 누가 이와 같이 운전하고 행위를 하는가? 만약 육체가 운전한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체가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근본 마음이지 그대의 육체가 아님을 알 것이다. 하물며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는 이 육체는 공하기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형상과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도 같은데 어찌 매우 또렷하게 항상 알며 아주 분명하게 어둡지 않아서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오묘한 작용을 감응하여 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그것이라. 우리에게는 작용으로서 생각이라는 것과 본체로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기는 비어있으며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을 지금 질문하는 그 마음을 떠나 밖에서 찾으려고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처가 곧 답처라. 묻는 곳이 곧 답하는 곳입니다. 이미 하긴이 묻는 곳에 답이 다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나서야 비로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았는데 왜 묻는가?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을 마음으로 얻기 위해서 그 물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다시 한번 공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바로 문처가 곧 답처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높아심에서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비어있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거늘
어찌 안으로 되돌이켜 비추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라고 되물어 주셨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되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 여기서 보고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화내기도 하고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르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다고 할 때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눈이 본다고 하는 분이 계실 터이고 마음이 본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죽은 시신도 눈이 있습니다만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본다고 해도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심장에 있는 것입니까? 뇌과학에서 말하는 브레인입니까? 심장이나 브레인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세포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음도 감관도 아니라면 도대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인 것이죠? 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통과 묘용은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그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그것, 삶의 행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수많은 인연의 결집입니다. 인들아 그물망처럼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가 하나인 듯한 우리 삶의 행위의 주체를 단순하게 육체, 마음이라고 개념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답답하시죠? 답답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답답합니다.